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지난주 17회 그리고 지난주 18회에 이어서 오늘 19회 방송도 역시 소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해봅니다. 시간을 1분을 주면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주면은 어떤 단어를 하나를 얘기하면은 연상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 제일 적게 적는 사람을 가려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실험에 이렇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험을 하는 어떤 이게 이야기하는 데 세우는 이 목적과 실질 목적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저는 1분 안에 누가 제일 적게 적는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적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뢰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약 1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만 종을 울리고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른 사람들은 한 15개 이상 적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적게 적은 사람도 6, 7개는 적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적게 적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팀 내에서 한 명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팀에서 신뢰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많이 적은 사람은 15개 이상 적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적게 적은 사람도 6, 7개는 적었는데 신뢰하면 극히 평범한 보통 명사인데 우리 팀이 모두 다 똑같은 단어를 적었을 확률이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참가자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4, 5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적게 얘기하는 사람도 2, 3개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고 적게 적은 그 사람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게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개씩 발표할 때 모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고 다 손을 들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확인이 되어지고 나면은요. 자,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팀 체크를 해보면은요. 몇 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예. 90% 이상은요. 한 개도 없습니다. 가끔 한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팀 정도. 그런데 제가 3팀, 4팀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가끔 한 팀 있고요. 대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 제가 이제 정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주제를 두고 팀이 회의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의가 효과적이고 빠르게 끝날라 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빨리 끝날까요? 내 것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할 때 빨리 끝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들 이해하려고 할 때입니다. 벌써 이 실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빨리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오전 내내 회의를 했는데도 회의가 결론이 없습니다. 왜? 전부 자기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조금 듣긴 듣죠. 조금 듣고 판단하고 자기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있긴 합니다. 무슨 결론인지 아세요? 밥 먹고 다시 하자는 거예요. 밥 먹고 다시 하자.
다시 해도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리더가 말이죠. 대충 마무리를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번째 록구급 법칙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가, 먼저 이해시키려 드는가 입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성취를 해가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행동에 선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해입니다. 이해. 의사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하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가 그 소송권이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변론에 들어가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한의원에 갔을 때 좀 더 이렇게 이해받는 느낌이 좀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까? 양의원에 갔을 때 그렇습니까? 물론 양의원에 많이 갑니다. 그죠? 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의원에 갔을 때 좀 더 제가 존중받고 이해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진짜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에 갔는데 진짜로 이 어떤 진단을 하는 데만 한 3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도 하고 또 진맥도 짚어보고 먼저 상태를 저희 딸 때문에 갔는데 딸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서도 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판단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또 의견을 구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확한 판단하에 처방을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 먼저 이해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아는 사람이 소송권이 있어가지고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 변호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변호사한테는 전화상으로 몇 마디만 했는데 오케이 내가 수임할게요. 송금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신뢰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변호사한테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는요. 전화상으로 먼저 하니까 일단은 와서 의논하시죠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는 이거는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 이렇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변호사보다는 두 번째 변호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그죠? 신뢰. 예. 신뢰가 두터운 사람 사이에는요. 어떤 말이든지 삐뚤삐뚤하게 해도요. 그 사람 알아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가 얕은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오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인관계에 신뢰를 먼저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통도 잘 안 되고요. 어떤 이게 서로 간의 관계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높이는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제가 몇 년 전까지 저 대학 해양대학 강의를 나갈 때 말이죠. 강의를 마치고 항상 이 자갈치기에 들러가지고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한잔하고 이렇게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 동기를 한 명을 만나가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자갈치 시장을 나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경수야, 왜? 오늘 나 힐링 받고 가는 느낌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 들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그 친구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풀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게 했거든요. 왜? 먼저 그 친구를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은 많이 하고 가지 않았지만서도 제가 서울 올라왔지만서도 그 친구의 저에 대한 그죠? 어떤 신뢰 계좌에는 어마어마한 이입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한테는 그죠? 아마 임팩트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뢰가 아주 얕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스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스킬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여기 빙산 아래에 있는 이 거대한 부분이 뭐냐면 진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뢰는 그 믿음은 뭘 믿음이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은요, 말한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경청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그죠? 말하지 않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이번 한 주는 우리 리더분들께서 말이죠. 자신의 팀원이나 파트너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풀 언더스탠딩 그죠? 그 사람이 기타가 줄여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진짜 텅 빈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파트너 앞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파트너는 이 말을 하면서 완전히 신이 나가지고요. 여러분들 공기가 부족하면 어찌 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로 앉아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그분은요, 완전히 이 심리적인 공기를 계속 주입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들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리더십의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진짜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풀 언더스탠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파트너하고 마주 앉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